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정부가 중도금 규제라든지 그리고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서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 급등세가 소폭이나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풍선 효과로 오히려 비강남권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수요가 사그러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기 상승세를 따라갔다간 자칫하간 리스크를 또 볼 수 있다는 점 주의해 보시겠고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안전한 투자처를 발굴해 나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소식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궁금증까지 함께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소식들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오늘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서울 전화 02-2077-6352번 활짝 열려 있고 문자번호 02713-1813번으로 문의해 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타파를 말끔하게 해주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LG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핫 이슈부터 점검해 보면서 부동산 팁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국내 주택시장의 화두는 작게 더 작게입니다. 소형 면적이 유행을 넘어서 시작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다운사이징 열풍의 배경을 분석해보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는 큰 집에서 살아야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좀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소형 평형대가 최근 들어서 가장 트렌드 있고 투자하기도 좋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형 평형대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인기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점 다운사이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점점 다운사이징이 된 지가 좀 꽤 오래 지나갔죠. 네. 지나갔는데 예전에 아마 2008년도 경이 기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이 대형 면적의 아파트라든가 대형 평수의 이제 주택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부의 상징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성공의 어떤 기준점도 이런 대형 아파트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네. 2008년도 이후로는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던 이 하우스 푸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요? 자, 직장에 대한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바로 집에 대한 이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분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자, 그 이후로 우리가 인구라는 부분이 점점 감소되고 있지만 또 가구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인구가 한 집에 4명에서 5명 정도가 거주를 했다라면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두 부부 간의 어떤 생활과 그리고 또 자녀분들의 출가 그리고 또 이제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이 아이들이 또 나가서 또 자기만의 어떤 생활을 또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전처럼 이렇게 큰 집이 꼭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큰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바로 이 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환을 하고 작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 60대 이상의 어떤 가계대출 구조를 본다면 네. 이 40, 50대와 다르게 오히려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대출 부분을 바로 상환을 하고 사이즈를 줄인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작은 사이즈로 인한 어떤 지출을 좀 더 막기도 하고요. 또는 이 대형 면적의 아파트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그 여윳돈으로 또 수익형 부동산을 또 같이 가져가는, 즉 수입이 기존에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부분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상품으로 어떤 연금처럼 이런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좀 더 가져간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더불어서 이렇게 수익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말씀드렸던 가구 수가 분화되면서 1, 2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이 수요들이 또 이 작은 스몰 사이즈의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을 또 선호한다는 것이죠. 이런 임대를 가능한 부동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 그리고 또 임대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임대를 들어오는 사이즈들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큰 대형 평수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주택들이 곽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일례로 우리가 재개발에서도요. 예전 같으면 대형 면적의 아파트를 받기 위한 선호도들이 상당히 높았다면 지금은 이제 중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분양에 있어서도 중
중소형 위주의 분양이 오히려 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3.3제곱미터당 계산했을 때도 예전에는 대형 면적의 아파트가 더 가격이 더 나갔더라면 네. 지금 이제는 이 작은 사이즈의 아파트나 주택이 오히려 더 가격이 높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저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주택이 아니라 작은 사이즈의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시장 트렌드와 맞물려서 소형 주택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것이다라는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세미나를 통해서 풀어나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 함께 체크 도와드립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실 거고요. 7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713-181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 02-2077-6352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바쁘신 분들은 02713-1813번으로 문자로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부터 걸려와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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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저희 수학이 전화 들어주시고 TV 볼륨은 살짝 줄여주시면서 집중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기 서판교에 있는 산운마을 13단지 태영 대시양 아파트요. 네, 그거 매도 시기 문의를 좀 드리려고.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몇 평대 지금 궁금하신 거죠? 32평. 32평이시고 여기서 거주 중에 계세요? 네. 네, 그렇다면 매도하고 어디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네, 예. 그 매도 시기를 보고 저기 동판교로 넘어가거나 알겠습니다. 아니면, 예, 어쨌든 정확히 이주 계획을 좀 갖고 계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유하면 더 음. 상승 가치가 있는지 좀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의 전반적인 궁금증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투자성이 있고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예, 취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뭐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네.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좀 넘었어요. 1년이요? 네. 1년 근데 반 정도. 예, 매도 시점을 찾는다라는 거는 더 거기서 살기가 뭐 싫으신 그런 부분이세요? 아니면 뭐 최고점을 찾으시는 건가요? 가격에 대해서. 네, 최고점을 찾고 있어요. 네. 지금 근데 거주하시는데 뭐 불편하세요? 아니, 거주에는 크게 뭐 불편은 못 느끼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더 기다리면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건지. 그럼 여기 그렇지 이사 오기 않으면 전에는 어디 거주하셨었죠? 분당 쪽에. 분당 쪽에 가시다가 네. 지금 동판교랑 네. 동판교에 그 보뜰마을 1, 2단지 그 이지더원도 원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또 무슨 도시 공원화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네. 빨리 그게 되기 전에 글로 넘어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여기서 지키는 게 나은지. 네. 고민이 일단은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네.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동판교, 서판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건 서판교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네. 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 위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해가지고 바로 서판교와 지금 말씀하셨던 서판교와 바로 동판교로 구분되는데 혹시 1년 전에 여기 이사 들어오실 때 뭐 혹시 동판교, 서판교 구분을 좀 더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을? 그때는 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서판교만 좀. 왜 이쪽이 살기가 되게 좋아서 편해서? 네네. 좀 그럼- 녹지를 찾아서 와서. 녹지를 찾아서 뭐 자녀분들이 좀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동판교 쪽을 그래도 가보셨죠? 네네. 어떤가요, 살기가? 살기는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서 편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좀 차이가 나지 않던가요? 네, 이미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그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금액대에 또 녹지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원해서 서판교로 오신 거고 네네. 보시기에도 오른쪽 동판교가 훨씬 더 뭐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네네. 뭐 학교라든가.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래요. 아이를 키우는 학교
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편의시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판교, 그죠? 네. 그리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 원하시는 분들은 서판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주거 환경이 조금 더 쾌적한 것보다는 좀 더 생활이 편리한 동판교를 좀 더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이 동판교와 서판교보다 같은 아파트 기준으로 33평형으로 봤을 때 동판교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더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 전체 판교라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부분들은 이 동판교가 될 거기 때문에 서판교는 솔직히 저도 여기가 더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하기 편하다라면 동판교 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흐를 때 좀 더 오른다라고 하면 동판교 쪽이지 서판교 쪽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생활에 대한 편리성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쾌적성이라든가 또는 나는 녹지 공간이 좋고 산이 좋고 하니까 그냥 거주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서판교로 가셔도 괜찮지만 지금 여기까지 전화 주신 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서판교는 사실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판교보다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어떤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다른 제2의 투자처를 고려하면서 매도 계획 잡는 게 제일 적절한 투자 그 매도 시기라는 거죠. 아, 거기가 서판교역이 들어오고 네. 대장동 개발되고 뭐 이렇게 네. 돼도 상승 여력이 별로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동판교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동판교랑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그래도 조금 더 상승 곡선에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사 들어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법적인 구분을 봤을 때도요. 1년 미만의 세금이 좀 많이 나오죠.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2년을 넘겨서 매도 계획을 잡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들어오신 지 1년 됐었고 다른 개발에 대한 아주 큰 호재는 아니지만 그 적절한 호재를 봤을 때는 1년 정도를 좀 더 지켜보셨다가 매도 계획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서판교 쪽에 네, 롯데마을 1, 2단지의 그 이지더원은 네, 저희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좀 비슷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은데 네. 거기로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나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는 가격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니까 솔직히 이전하는 거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요. 거긴 동판교. 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안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네. 주거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다라면 좀 더 계셔도 되고요. 만약에 투자적인 관점을 좀 더 높이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자리를 옮겨 보시는 것이 좋으니까 예.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네. 어쨌든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매도 타이밍은 세금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1년 후를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1년 후에 매도 타이밍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 동판구가 판교 전체 시장의 가격을 좀 주도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이어가 봤고요. 문자로도 많은 사연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바로 확인할게요. 네, 이어서 휴대폰 끝자리 8334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투자 목적으로 양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전망 분석해 주세요라고 문의해 주셨어요. 예, 우선 투자성으로 다세대 주택에 눈을 여겨보고 계시는데 이제 양평동 지역까지 압축이 됐습니다. 이곳 지역 투자는 어떨까요? 예, 양평동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9호선입니다. 네. 그래서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서 저도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또 문자로 오셨는데 정확하게 양평동에서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양평동 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통 4가나 5가 위주로 지금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예. 지금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선유도역이 굉장히 좀 가까운 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가 4가, 밑에가 5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 보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면 당산역이 2호선하고 9호선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9호선 라인으로 바로 환승도 가능하고
9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황금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뭐 김포라든가 또는 여의도 그리고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황금 노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지하철 역세권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 같은 경우 예전에 한강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었을 때 굉장히 뜨거웠던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개발 계획은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고, 하지만 앞으로 이 한강에 대한 개발 계획은 계속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엿봤을 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지하철역, 지금 9호선 라인으로 사실 안정적인 임대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역에서 도보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역에 도보가 가능한 지역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좀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사이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형 주택들이 지하철 역세권에, 그리고 또 업무적과의 거리, 사실은 예전에는 거리라면 지금 시간입니다. 예전에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곳이 우리가 지하철역이 생기고 기차가 생기면서 시간이 단축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유도역 같은 경우에도 9호선 전철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곽강받지 못했던 공장지대라고 보셔도 무방했는데, 자, 이 9호선이 개통됨으로써 여의도까지는 뭐 불과 한 5분도 안 걸리죠. 네. 그리고 또 강남까지도 30분이 안 걸리는 거리로 변모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안정적인 임대 소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형 주택으로 임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투자는 맞다라고 일단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투자성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지역 선정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양평동 안에서도 역세권 매물을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매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다음 시청자 기분 좋게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저기 마포구에 예. 신석동 밤선 현대 힐스테이트가 있어요. 34평. 몇 평이시라고요? 34평으로 갈아타라고 하는데 저는 네. 26평에 거주 중이고요. 네. 34평으로 갈아타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전망이 너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괜찮을까 해서요. 네. 같은 아파트에서 평형대만 이동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실거주 목적이시고요. 네. 네, 어떤지 저희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평형 안에서 평수만 네. 조금 넓히는 건데요. 어떨까요? 일단은 뭐 밤섬 현대 아파트라고 하셨었나요? 네. 네네. 예, 그 현석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거기 뭐 자가로 보유 중이세요? 아니면 전세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전세로 있어요. 26평. 그러면 전세로 계시다가 33평형 구입을 해볼까 이제 그러신 거죠? 그렇죠. 네네네. 지금 밤섬현대 아파트 전세로 계시다라고 하면요. 네. 그 주변에 그 최소한 지금 만기가금 다 돼 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2년은 최소 사셨다는 거네. 그렇죠. 그 2년을 사셨으면요. 거기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것들은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조금 올랐어요. 거기가 오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 전에 그 밤성현대 아파트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뷰도 좋고 사실 좋습니다. 근데 네. 예, 살기에는 편해요. 네, 연도수가 약간 애매해요. 네. 연도수가 좀 애매한 상태에서 사실 작년에 2015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대세 상승기에 좀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여기 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같이 계속 상승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성현대 아파트가 오르는데 그때 또 때마침 바로 앞에 또 아파트 현석동 그 재개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레미안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레미안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을 상당 부분 많이 끌어올린 게 있어요. 사실 이 지역을 좀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지도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잘 안 나오다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바로 여기 강변 힐스테이트 뒤쪽에, 그리고 여기 레미안 웨스트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지하철은 광흥창역을 이용해야 돼요. 광흥창역 여건은 이용해야 좀 있는 것 되는데 같아요. 사실 광흥창역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낯섭니다. 이름 자체가.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예, 같은 6호선에서 바로 한정음만 가면 상수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수역 알겠네요. 들어보시고 예. 바로 합정역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공동역이고. 그런데 광흥창역은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네. 좋은 입지여건인데 불구하고 지역 이름이 낯설면 사람들이 투자를 조금 더 꺼린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한강만 넘어가면 국회의사당에 나오는 네.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6호선 타고 가시면 바로 상암동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용산이라는 데가 있어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 신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문제가 이 집이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좀 걸려요. 그렇죠? 도보로 좀 걸어보시면 좀 걸리죠, 시간이.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웨스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거의 9억에 입박한. 네, 주변에 지금 현재 상수동이나 다른 데보다 가격이 오히려 더 셉니다. 예. 그 이유는 한강 바로 때문에 그런 한강 건가요?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마찬가지로 밤섬 현대 아파트도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0평대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미 올랐고. 예. 네, 조금 지금 좀 올랐어요. 많이 오른 네네. 상태고 제가 네. 보기에는 한동안은 그 가격대가 약간은 보합세를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가시면 아파트 한 6억 5천, 7억은 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많이 비싼 편이죠, 다른 데보다. 여기도 그렇죠. 역시나 한강 조망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셔야 되고 여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수익률을 그렇게 올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거주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오케이.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적당하게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네. 전세로 거주하시면서요. 투자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빨리빨리 좀 더 순환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실거주에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면 투자성까지 좀 겸비하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좀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마음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 전화나 문자로 상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시청자 만나봤는데 문자로도 여러분들 사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함께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휴대폰 끝자리 2331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고양시 향동지구에 생기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습니다. 최근 이 동네 뉴스들을 보면 좋은 전망들이 많던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향동지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이 지역 어떨까요? 향동지구 요즘에 저도 문의를 좀 많이 받고 혹시 그 있어서 이케아 들어온다는 거기 맞나요? 거기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원흥지구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케아가 들어오고요. 향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데가 바로 상암동 큰 길 건너편입니다. 아, 그래서 지도를 가깝네요.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한강 쪽에 월드컵 공원 쪽 여기 지금 표시하는 데가 바로 상암동입니다. 네. 상암동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예. 마포구의 뭐 DMC라고 하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바로 이 건너편이 향동이에요. 오. 향동지구고 바로 이 상암동 건너편에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있는데 지금 사실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까지는 서울입니다. 여기까지는 서울이고요. 서울인데 바로 다리 하나 넘어가서 향동지구는 경기도입니다. 네. 경기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예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금자리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부분이라 최근 들어서 이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분양가. 지금 저도 이제 모델업소를 한번 지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네. 분양가 자체가 우리말로 좀 착해요. 그래서 실제로 33평형 같은 경우에 4억 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좋네요. 있는데 주변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상암동과의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 근데 사실 이 지역에 가봤을 때는 다 좋은데 문제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주변 가격 비교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산도 옆에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은 같겠지만 편의시설이 아마 좀 부족할 거. 아까 제가 판교 부분을 말씀드린 그렇죠. 것처럼 약간 서판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날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상승성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주변 시세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시고 청약이 만약에 잘 되시면 그냥 거주 목적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실거주는 너무나 좋고요. 투자성은 겸비한다면 좀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많으실 텐데 세미나에서 직접 만나보시죠. 세미나 일정 체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꾸며주실 거고요. 7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되네요. 02713-1813번으로 문의해 주시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 직접 발품 팔아서 한번 참석해 보시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G부동산의 임종욱 소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돈이 되는 알짜 정보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활짝 열어두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매물들 여러 군데에서 선점해 오셨는데요. 두 분 만나보시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그리고 투데이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이제 함께 차례대로 매물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 선점에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손은경 소장님 오늘 추천해 주실 매물 뭔가요? 네, 바로 이 수도권의 집값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 서초권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강남권에서도 또 인기 있는 지역 바로 대치동입니다. 학원, 그다음에 명문 학군, 그다음에 바로 좋은 주거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네. 이 대치동에서도 이제 보기 드문, 대치동에는 보통 이게 원룸의 신축 건물 굉장히 좀 찾아보기 힘든데요. 특히 불량 원룸으로서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가까운 곳에 바로 전철역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면서 또 많은 인프라들이 있고 또 향후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많은 개발 호재들이죠. 국제거리 복합단지라든가 인근의 KTX 수서 역세권 개발, 영동대로의 지하 통합 개발 등 이러한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향후에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보면서 또 꾸준한 임대 수익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그러한 임대 수요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은 대치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소개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김원윤 팀장님의 매물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위치에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용산 한강로 1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 자, 집 앞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바로 캠프킴 기지 건물을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는데요. 자, 캠프킴 기지 입구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직접적인 개발의 호재,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강로 1가 같은 경우에는 집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곳인지 좀 감이 잡히실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동대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다양한 개발 사업자들을 만나보면서 지금 현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향후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를지 그것을 오랫동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이곳 동대문구를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중에서도 바로 청량리역 그 인근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 중에서도 2호선과도 가깝고 또 청량리역, 그러니까 청량리역 인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직접적인 수혜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인 바로 동대문구 용두동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과 강북권에 있는 골고루한 지역에서 선점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먼저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에서 도보 2분이고요. 오는 9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원, 실제 투자금 7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예, 용산구 한강로 1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지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입지적인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용산 다양한 개발들이 네. 그러니까 용산역과 그 위쪽에 있는 이제 그 1호선 캠프킴 기지 부지 그 총 2개로 나눠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용산역과 위쪽에 캠프킴 기지 그 가운데 있는 그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산역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캠프킴 기지에 그러니까 용산에서 캠프킴 기지까지 가는 길에 바로 캠프킴 기지 입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역에서도 상당히 가까이 있고요. 역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위에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 정말 많이 산재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용산역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용산의 다양한 아이파크몰 백화점과 주변의 수많은 상권과 업무 시설들 이미 들어서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것까지 도보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용산 전쟁기념관도 바로 1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옆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용산 가족공원 역시 바로 뒤쪽에 네. 넓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용산 개발 호재에 둘러싸여 있는 사실 비쌀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 캠프킹 부지의 바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호재들을 직접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호재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용산은 정말 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자,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캠프킹 기지, 그러니까 63빌딩 높이 7개에서 8개 동이 바로 머리 위쪽에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 주변에는 또 한강로 도시환경 사업이 이미 주변에 진행 중에 있고 또 인근에 아모레 퍼시픽 사업이 용산역 인근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다양한 호텔 부지가 넓게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용산 역과 이제 맞물려서 다양한 호텔들, 업무 시설들, 그리고 이제 관광 시설들까지 한꺼번에 들어서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 같은 경우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있는 회사들을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 또 국제 업무지구가 기존에는 약 17만 평이었지만 최근에는 12만 평으로 줄여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예정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은 사실 정신이 없겠지만 향후 10년 뒤에 보시면 이 지역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 중심부에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9월에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땅을 투자를 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가가 정말 비쌉니다. 거의 네. 1억에 접근하는 말도 안 되는 지가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사실 지가가 이 지역의 미래를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룸이 되겠고요. 내부 평수 약 6평에서 7평 정도의 평수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사실 이곳은 뭐 세를 놓고 전세나 월세를 놓고 이제 수익을 바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추후에 10년 뒤에 장기적인 차익을 노리시는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분 자체가 약 4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곳은 땅에 투자를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용산 개발이 완성이 되면 지가 상승이 이루기 때문에 좀 땅을 보고 투자하자, 향후에 시세 차익을 누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더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형성이 또 돼 있나요? 네, 원룸이지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자,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이 되겠고요. 자, 조금 비싸죠. 자, 예. 삼성동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지역의 미래는 좀 밝다라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 약 2억대의 이제 전세가 맞춰지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7천에서 8천 정도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니시면 월세 놓으실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 70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대출 받으시고 이 70만 원으로 이자 상환을 하실 경우에 큰 부담이 없이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에는 땅을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매매가 셉니다. 원룸인데 2억 7천대라서 아무래도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불만소리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으로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은 소액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네. 일단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산권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 이것과 견줄 정도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을 제가 추천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 소액으로 단기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염두해 놓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만 이번 매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산구 한강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강남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가볼 지역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6층 건물의 좌측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1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 대치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설명을 들으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지레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지 요건 좀 받아볼까요? 네, 뭐 강남에 여러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치동 네.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학군 수요와 그다음에 학원 수요층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주변의 입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학원가들이 도보로 2, 3분 거리에 포진하고 있을 정도로 주변에 그 학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중간에 딱 입지해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명문 학교들이 또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래서 학교와 학원 관련된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한티역 분당선이죠. 도보로 한 4분 정도 거리입니다. 바로 한티역에서 1번 출구나면 또 롯데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근린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또 있고요. 또 그 주변의 전철망, 가까운 한티역에서 한정거장씩만 움직인다 그러면 선릉역 2호선이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도곡역, 대치역, 또 삼성역이 또 주변에 또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강남은 또 특히 도로가 또 격자형으로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선도로라든가 주요 도로들이 인근에 또 포진하고 있는데 특히 영동대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또 아래쪽으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가 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동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또 가까운 곳에 구룡터널이나 매봉터널도 있기 때문에 터널 이용해서도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분당이나 내곡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또 주변에 이제 종합병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게 이제 매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탄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정릉이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양재천, 녹지공원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 주변의 입지가 또 강남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테헤란 업무지구와 삼성동 인근의 업무지구, 그다음에 KTX 수서역세권의 업무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층도 탄탄하다는 것이 본 매물의 장점이겠습니다. 네. 생활 인프라는 어느 곳 못지않게 잘 구축이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개발 호재도 궁금해지는데 호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고 작은 호재가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큰 메모드급의 호재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로 삼성동, 바로 대치동하고 바로 연접해 있죠. 이곳에 바로 국제거리 복합단지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차근차근히 그 계획이 이제 순항을 타고 있고 또 한전부지의 개발과 그다음에 그 코엑스까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까지 다 아울르지요. 그리고 또 그 코엑스와 한전부지 사이에는 영동대로가 지나가는데요. 영동대로의 지하 통합 개발 굉장히 또 큰 호재지 않겠습니까? 무려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철도와 KTX 그다음에 광역교통까지 네. GTX 그다음에 위례 신사선까지 좀 다 아울려가지고 무려 8개 노선이 교차가 되고요. 또 버스 노선도 약 90개 노선이 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모드급의 교통 허브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 자 그리고 대치동 아래쪽에는 또 수동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바로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딱 말씀드려도 네.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러네요. 이 지역에도 정말 굵직한 호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준공도 완료가 된 건물이라서 저희가 실사진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물인가요? 네, 이제 사진을 이제 보시면요. 네. 수려하게 이제 돌로 다 마감이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총 6층 건물 중에 이제 4층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또 이동하실 수 있고요. 또 1층은 전체 주차장이 또 겹치기가 아닌 바로 벽요시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강점이고요. 북쪽으로는 6m, 서쪽으로는 4m 도로가 각진 도로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하기 되게 편리하고 또 개방감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원룸이기 때문에 내부에 풀옵션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또 더욱이 이제 분리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침실하고 그다음에 주방이 별도로 분리된다라는 것이 강점이고 또 화장실이 또 원룸 스타일로서는 굉장히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실수요층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런 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적인 면도 우수하고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도 이미 준공이 완료가 돼서 직접 가보시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동네가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네, 월세 수익률로 매매가를 산정한다면은 2억대 한 중후반도 받을 수 있는 가격인데요. 본 매물은 그보다는 저렴하게 2억 1,500으로 네.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로 이제 소액 투자한다 그러면 한 1억 9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감안했을 때 약 2,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월세가 또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월세는 2천에 한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소액으로서 또 아주 알차게 또 월세를 받으면서 또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본 매물의 특징이겠습니다. 네, 또 이 지역이 월세가 또 잘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월세로 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은 없는지 끝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그 본 매물도 이제 투자 목적이시니까 네. 이제 월세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될 수 있는지
제 말도 또 들으셨겠지만 현장 가셔서 주변에 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시세를 좀 잘 파악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꼭 그 동네에 가보셔서 시세 파악도 해보시고요. 건물도 맨눈으로 함께 살펴보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을 건너서 강북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공개합니다. 세 번째 매물은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내년 2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예,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역에서 또 상당히 가까운 역세권 매물을 선점해 오셨는데요. 추가적인 입지 여건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2호선 용두역에서도 상당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자, 네. 바로 1호선이죠. 다양한 개발들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 자, 이곳 같은 경우는 GTX와 경전철 역시 들어서게 되는 지역이 되겠는데 이곳 청량리역까지도 8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두 개의 역을 모두 이용 가능한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도가 나가고 있죠. 청량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곳이 보다 더 넓게 크게 다양하게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곳까지도 도보로 8분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직접적인 호재 노려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용두역 옆에는 바로 홈플러스와 동대문 구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단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입지적인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매물 위치 바로 옆쪽에는 6차선 도로가 위치해 있고 네. 일단 교통적인 호재라든가 다양한 생활적인 인프라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 주변에는 또 고려대를 비롯해서 외대 등 다양한 또 서울 시립대까지 다양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학교에 가야 될 자녀분들이 있으신 그러한 분들이시라면 일단 이곳 구입을 하셨다가 예. 자녀분들 대학 보낼 때 등록금 많이 드시죠? 자, 이곳을 4년에서 5년 동안 보유를 하신 다음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학비에 대한 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큰 차이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등록금, 재테크 용도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 중에서 청량리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장 개발이 일어난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청량리역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 또한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발 호재들도 점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서울 2030 플랜에서 예. 3도심 7광역 체제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곳 바로 청량리가 7광역에 속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지역 청량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한 지금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균형발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곳 청량리역 인근은 현재 롯데그룹에서 거의 접수를 하다시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롯데그룹의 회사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홍등가, 그러니까 예전에 588 부지라든가 그런 곳 역시 현재 롯데그룹에서 이제 높게 건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온 만큼 향후 이 지역은 보다 더 큰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잠실이나 아니면 삼성동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곳 성도와 이제 청량리에 지나가는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현재 이곳 그러니까 B노선과 C노선 두 개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곳 GTX 같은 경우에는 GTX가 교차하는 곳 바로 서울역과 삼성역, 바로 이곳 청량리역 뿐입니다. 자, 그만큼 이 지역에 있어서 이 GTX의 가치와 향후 가치가 정말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곳에 또 이제 경전철이 들어서게 되겠지만 사실 경전철 자체는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다 더 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것도 청량리 청가물 시장에도 용산 캠프캠 기지에 비견할 만큼 높은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자, 지금 매물 위치에서 바로 위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걸어서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 캠핑 기지와 같은 초대규모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향후 이곳 동대문구, 그러니까 이곳 인근, 청량역 인근 미래 가치 정말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5년 후에 우리 아들의 대학을 보낼 때 대학 재테크 활용도도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미래 가치를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 매물에 딱 적합할 것 같은데요. 준공까지는 꽤나 시일이 남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지는 확보는 또 돼 있을 것 같아요. 건물 아직 완성 전이니까 세세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선 분양으로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 곳이 되겠고요. 자, 네. 그 대신에 좀 매매가가 저렴하겠죠. 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인근에는 다양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동부 청과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마장동 축산시장, 양령시장 등 주변에 초대형 시장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네. 그만큼 돈이 있는 상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월세도 상당히 잘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런 상인들의 수요에 맞춘 딱 알맞는 사이즈의 그런 알맞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풀 네.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상인들의 월세를 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불안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이곳 매물 위치에서 바로 6차선 도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개방감과 환경적인 여건이 뛰어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원 분양이기 때문에요. 일단 먼저 오셔서 좋은 층을 독점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원준 팀장님 시장 설명해 주면서 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상당히 많은 시장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 상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무엇보다 좋은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리 오시면 좋은 층수와 그리고 좋은 곳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미리 발품 팔아서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선 분양 매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접근해 주실까요? 네, 사실 선 분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계약이 끝났고 건축이 이제 어떻게 지어질지 이미 도면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안심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매매가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전세가가 2억대이기 때문에요. 전세를 놓으실 경우는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건 월세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시장 상인들의 수요층을 노려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일단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한 70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 월세도 잘 나오고 또 전세로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소액으로 투자를 하지만 안정성 역시 뛰어난 주변의 상인들의 수요층과 학생들의 수요층 모두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안전성 역시 뛰어나면서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액 접근을 해도 안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워낙 주변에 시장이 많기 때문에 현금 유동력이 좋습니다. 수익률 역시나 월세로도 적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월세를 놓으시다가 향후에 우리 자녀가 입학을 하게 되면 차익까지 누려보거나 아니면 실제 거주에 나서봐도 좋다라는 코멘트 계속 해주고 계시니까 참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끝으로 유의사항 점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선 분양 매물 같은 경우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일단 계약서라든가 향후 어떻게 건축이 될지 도면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현재 토지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 있는지 그건 역시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또 선견을 발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선 분양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걱정하지 않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선 분양 투자를 하러 갈 때 홀로 갈 때 어떤 점에 중요하게 좀 챙겨보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토지에 있는 등본을 한번 띄워보시면 더 좋으실 네, 것 토지 같고요. 등본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가 어떤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더 안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토지가 건축주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본과 건축주 명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이렇게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손흥용 소장님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만나신다라고 합니다. 1대1 무료 상담 진행하실 건데요.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소액 부동산 투자와 성공으로 이끄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5분만 모신다고 하니까 02-2077-6394번으로 미리 예약 꼭 하시고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 못 풀어보신 분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이용해서 손흥용 소장 직접 만나보시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조금 더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죠.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손흥경 소장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진 팀장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했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